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국회 교섭단체 의석인 20석을 확보하면서 이번 총선은 사실상 다당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런 선거 구도는 역대 총선에서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강진원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네, 정당 역사를 통해 이번 총선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거대 양당 구도였던 19대 국회에 변화가 있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교섭단체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3당 체제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건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네,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대부터 19대까지 무려 16년 동안 우리 국회는 거대 양당 구도였습니다. 먼저 18대 국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당시 여권이 분열하면서 자유선진당이 등장했습니다. 교섭단체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17대 때는 어땠을까요? 역시 당시 여권이 분열하면서 열린우리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과 합쳐지면서 다시 거대 양당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신당이 자리 잡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당이 선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15대 총선 때입니다. 선거 전 민주당에서 탈당한 당시 김대중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습니다. 79석을 얻어냈는데요. 당시 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하며 제1야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과반 저지는 여당의 분열 덕분이었습니다. 여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자민련을 만들었는데 50석을 가져갔습니다.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을 뿐 사실상의 승리는 여당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분열하면서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한 선거가 된 셈이죠. 14대 총선이야말로 신당이 선전했던 때입니다.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이렇게 양당 구도에서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만들어 가세했는데요. 당시 정 회장, 여당 지지표를 흡수하면서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의 과반을 저지하고 31석을 차지하며 원내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등장한 신당 국민의당 역시 기존 정당의 지지 세력을 분산시킬 것은 분명합니다. 단 역대 총선을 봤을 때 보수와 진보 어느 쪽 세력을 더 끌어오느냐에 따라 총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를 더 끌어올 경우 여당의 과반이 깨질 수 있고요. 진보를 더 끌어올 경우 16년을 이어온 양당 체제를 깨뜨리거나 또 다른 양당 체제의 서막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제대로 끌어오지 못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일회성 군소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